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오스가 메인넷 런칭된 지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이더리움하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는 뭐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하고 이오스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많이 유명하죠. POW로 채굴을 하고 있고요. 노드 수는 어느 PC든지 이제 노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노드로 등록이 돼서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가스를 사용을 해서 이더리움의 이더 토큰으로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오스는 디포스라고 좀 노드 21개의 노드만 노드로 돼서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채굴이라기 이런 채굴 단계를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BP라고 불리는 21개의 노드만 등록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추가는 안 되고요. 이제 수수료는 없어요. 이제 BP들은 수수료는 아니고 뭐 보너스를 받기는 하는데 이제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D앱 개발자가 D앱을 등록을 할 때 이제 코드를 노드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이 코드를 이더리움 체인에 등록을 하는데 이제 가스를 소모를 해서 이더리움 솔리디티 코드를 이제 체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앱 사용자 역시 코드에 들어있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스를 사용을 하고요. 이 가스들은 노드들이 채굴을 한 노드가 수수료로서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매우 간단하죠.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채굴을 한 노드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오스는 노드가 2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비해서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더리움은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오스는 노드가 21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양의 서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한정된 CPU, 램,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을 여러 명의 유저들이 사용을 하도록 요청을 할 텐데요. 무분별하게 요청을 받아주면은 맘대로 원활하게 동작을 하지 않겠죠. 이오스는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오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 묶어놓은 양에 따라서 지정된 자원의 일정 부분을 대여를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PU하고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씩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3일 동안 CPU 연산을 몇 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여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대여 폭도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원이 CPU, 네트워크, 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램 자원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이 된 공간은 더 이상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램은 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리셋되는 건 아니고 전체 메모리의 몇을 아예 다른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영구적으로 빌리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램은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이 램의 가격은 이제 시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캡처한 화면인데 현재 가격은 이렇습니다. 램 가격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가격이랑 CPU 가격도 유동적이긴 한데요. 이거는 블록체인의 블록을 생성을 하면서 이제 한정된 자원이 소모가 되는데, 어떤 블록을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CPU나 네트워크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남은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하고 네트워크도 가격이 유동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DF 개발자는 EOS 스테이킹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램, 거의 대부분의 램이겠죠. 이제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램은 구입을 해야 되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CPU하고 네트워크 자원을 이제 대여를 받고요. 또 DF 개발자도 DF 사용자도 이제 DF를 사용하기 위해서 EOS 스테이킹을 통해서 CPU하고 네트워크를 대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CPU와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하고 EOS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 사용하는 이제 로직이 다른데요. 이제 월렛도 많이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한 유저가 하나의 지갑을 가지고 있죠. 지갑하고 어카운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OS는 어카운트와 이 지갑이 별개로 돌아갑니다. 지갑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키라고 하고 있어요. EOS에서는 사실상 어카운트, 키, 원래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새로운 유저가 EOS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어카운트하고 연결할 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키는 이제 오너 키하고 액티브 키로 나누게 되는데, 오너 키는 이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아주 권한이 가장 높은 키가 되고요. 액티브 키는 이제 소유권 변경 이외에 다른 뭐 컨트랙을 실행한다던가 EOS를 전송한다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키입니다. 어카운트랑 키만 존재를 해서는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어카운트하고 키를 매칭을 해서 EOS 네트워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카운트가 필요하잖아요. 기존의 사용자만이 이제 새로운 어카운트를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어카운트에게 이 새로운 어카운트랑 새로운 키를 매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카운트는 1 EOS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런 권한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카운트에게 3KB 이상의 램을 구입을 해줘야 되고, 이제 각 CPU하고 네트워크는 각 0.1 EOS 정도를 스테이킹을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OS의 계정을 등록을 하고 싶으면 어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에게 새로운 어카운트랑 키를 주고 이거를 EOS 체인에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카운트랑 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월렛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키를 묶음으로 저장을 해놓고 월렛에 이제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키의 프라이빗 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OS 월렛이 특이한 게 EOS 생태계가 특이한 게 어카운트란 키가 n 대 n으로 매칭이 돼요. 이제 하나의 계정이 여러 개의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동일한 키로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이제 열 수도 있습니다. n 대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생성만 한 지갑 화면인데요. 어떤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이제 지갑을 생성을 했는데, 보시면 CPU하고 네트워크를 0.1 EOS씩 스테이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램은 5.35KB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최초에 생성을 하고 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3KB 정도를 사용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